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승리호는요, 많은 평들이 갈립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생 때 무비위크라는 잡지에서요, 영화 칼럼니스트로 4년 정도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영화를 정말 비판 어린 시각으로 봐야 했습니다. 영화 보고 매주 2페이지 정도의 글을 써야 하는데요. 와, 이 영화 정말 재밌다. 이런 얘기만으로는요, 반 페이지도 못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고 감독의 의도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내야 했고요. 보통 칼럼니스트나 비평가라고 하면 뭔가 시니컬한 비평을 기대하지 긍정적인 평을 하면 또 얕잡아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영화를 낮춰야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들을 엄청 보면서도 눈에 비판의 칼을 집어넣고서 매주 한 편 이상의 영화를 봤어야 했습니다. 4년 만에 영화 칼럼 쓰기를 그만두면서요, 영화에서 우주적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영화 보는 것이 무척 재미있어졌습니다. 영화 한 편이 관객을 만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도 들어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꿈이 들어가는 게 영화거든요. 어떤 영화에서라도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이 영화평론가로서의 의무였다면 어떤 영화라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영화들은 장점들을 발견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승리호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뻔하네, 심판해 하면서 비판들을 가하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스토리를 꼬아도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 SF거든요. 스타워즈처럼 세계관을 확실하게 구축하거나 놀란 감독의 인셉션처럼 매니아들이 생겨서 계속 해석을 해줘야 하는 경우 아니면 처음 런칭되는 SF 영화가 복잡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승리호가 재미있었고요, 한국 영화에 큰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CG 기술에 대한 경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인물들의 캐릭터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고요, 스토리들이 또 있어서 향후 IP를 활용한 확장태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 오늘은 영화 이야기인가 보다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오늘 역시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은 라이너 마리어 릴케의 삶과 노래입니다. 승리호 영화에서 로봇인 업동이가 우주에 앉아서 보던 바로 그 책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승리호에서 이 책이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로봇인 업동이가 왜 하필 이 책을 보게 된 것일까요?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봇 업동이의 그 패션 스타일 있잖아요. 후드티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렇게 후드티로 좀 입어봤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요, 왠지 중세시대의 시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1차 세계대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1926년에 51세 나이로 죽거든요. 그리고 릴케는요, 여자를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려 죽은 것으로 유명하죠. 시인이 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려 죽는다니까 뭔가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것도 연상이 되지만, 하지만 이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가 왠지 그의 죽음의 이유로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낭만적인 시인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로봇인 업동이가 우주에서 보던 삶과 노래는요, 릴케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 중인 18세 낸 시집이에요. 그러니 마치 스스로는 미숙하고 유치하다라고 하는데요, 청년의 열정과 격정이 담겨 있어서 순수하고 서정적이기도 합니다. 이 시집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또 그만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기도 해요. 릴케가 살았던 시대는요, 1899년에서 1900년으로 가는 시기에 세기말적 현상이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2000여 년간 서양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던 기독교가 무너지던 시대예요. 니체가 나와서 짜라투스트라 입을 빌려서 신은 죽었다를 외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 마치 세계적으로는요, 불안과 공포, 허무함 같은 것이 전체적인 기조를 이루던 때입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고 결국 세계대전이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릴케는 이런 세기말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개인이 중심을 잡을까를 이 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요, 스스로의 본질에 대해서 통찰을 하는 거죠.
릴케의 시에도 죽음은 자주 나오는 소재이긴 하지만요. 그 죽음은 허무나 소멸이라기보다는요. 완성과 안식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 책에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따뜻합니다. 예를 들어 꽃말이라는 시는요. 32개 꽃들의 개성에 맞는 캐릭터를 부여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갖가지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정리하면서요. 이 꽃들이 당신에게 불행의 나날들 가운데 달콤한 위안을 속삭인다라고 말을 하죠. 대체적으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들이니까요. 틈날 때 조금씩 읽으시면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영화 승리호에서 로봇인 업동이는요. 사람이 되고 싶은 로봇입니다. 로봇인데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요. 사람처럼 보이는 피부를 갖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로봇인데도 계속 후드티를 바꿔 입어가며 다양한 옷을 입어가며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나중에 외면적으로 사람처럼 보이게 된 업도기가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서의 내면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별빛이 쏟아지는 우주 한가운데 앉아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을 보는 장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조는요. 로봇인 업동이가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여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로봇인데 막 계산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비되는 빌런들은 사람인데도 인간 같지 않은 행동들이나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다움이란 실제 인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다움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지향하느냐 아니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SF에 나오는 로봇의 역할들은요. 주인공들의 보조나 아니면 향후 상품화될 굿즈를 위한 캐릭터들인 경우가 많았죠. 스타워즈의 R2D2라든가 C3PO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업동이는요. 당당한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캐릭터 중에 가장 인간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릴케의 시도 읽고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단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는요. 인간다운 내면을 채운다는 은유로 릴케의 책 삶과 노래를 읽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함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간성이 사라진 세상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삶과 노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브 세상에서는 인간성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